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형법상에 있는 기본적인 성범죄의 유형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형법상에 있는 범죄 행위만 딱 발생되는 경우보다는 여러가지 범죄 행위하고 결합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주로 처벌받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자, 이거는 이제 형법 이거를 적용받는 경우가 형이 더 세거든요. 형이 더 센데, 이거는 결합범죄가 있고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엄히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폭법을 보면은 이게 지금 주거침입이라든지 특수절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야간 주거 침입 절도라든지 야간 주거 침입이라든지 이런 범죄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형법상의 강간 이하의 범죄들이 저질러졌을 때 이 성폭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범죄하고의 결합이 돼서 위험성이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가중처벌을 하는 거고,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특수강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특수라는 말은 다른 범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에도 보면 특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다는 경우,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합동해가지고 하는 게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 강간이 있고, 그러니까 흉기, 기타 위험 물건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 이하의 범죄 등을 저지르게 되면은 특수 강간, 특수 강제추행, 특수 중강간, 특수 준강제추행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이거는 이제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친척끼리 이제 원래 이제 또 근친간은 뭐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배운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관념에서도 벌어지는 건데, 친족의 범위는 이 조문의 적용에 따라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사촌 이내 혈족, 인척, 동거친족 이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사실상의 친족이니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은 이제 올바른 판단 능력을 결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 강간 이하의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을 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이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한 조문이 적혀져 있는데, 이제 형법 개정되면 이제 16세 미만으로 바뀌고 뭐 적용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여러가지 행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진짜로 간음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간음 행위 외에 이제 뭐 손가락을 구강이나 항문 등에 손가락을 넣는데 유사 성행위 그런 것들도 처벌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나 중강간, 준강제추행의 기회에 상해가 예상되면 치상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상처가 나도 상관없어 하면은 강간 등 상해, 그 다음에 예상을 했다면 강간 등 치상, 뭐 그 다음에 강제추행을 했는데 상해가 나도 할 수 없다, 그런 걸 미필적 고의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강제추행 상해가 되는 거고,
예상을 예상을 하는 경우죠. 강제 추행이고 상처가 날지도 몰라 하는 경우는 이제 강제 추행 치상이 되고, 그게 사망이라면 뭐 강간 등 살인, 강제 추행 등 살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의식을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의식은 전형적인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성폭법에 보면 이제 12조 이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용 장소의 침입행위, 그러니까 목욕탕이나 찜질방 뭐 이런 데를 수유시설이나 탈의실이라든지 이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침입을 하거나, 침입하는 것은 이제 이유가, 그 단서가 뭐냐면 성적 만족을 시킬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침입을 하거나 아니면 나가라고 요구를 받았는데 안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조는 이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인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서 전화, 우편, 팩스, 여러가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뭐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도달되게 해서 인식시킨 경우에는 이제 또 처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요즘에 가장 저도 몇 번 처리했지만은 제 14조가 이제 다 휴대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이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카메라 등을 이용해가지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 대상자, 그러니까 피사체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찍는 경우는 촬영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촬영물과 복제물을 배포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누구한테 제공한다든지 공공연히 어디 게재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은 다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N번방 같은 경우는 그 촬영죄도 되겠지만 뭐 그런 배포 행위, 판매 행위 이런 것도 다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처벌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폭법은 형법의 기본적인 성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에다가 어떤 특정한 다른 범죄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위험성이 가중되는 경우, 그리고 특수하게 이제 위험성이 가중된다는 거는 뭐 흉기, 위험한 물건, 이제 뭐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하는 경우 그런 거고, 장애인이라든지 상당히 취약한데 그것들 뭐 하는 거, 친족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통신기술의 발달 때문에 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범죄들에 대해서는 처벌, 그리고 문화적 변화에 의해서 뭐 찜질방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데서의 범죄 등을 처벌하는 데 역조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그 대체로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형이 상당히 가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